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콘텐츠 내용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차근차근 들으시다 보면 독서 전문가까지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독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목표로 매 차시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성실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능력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능력이 있죠. 또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독서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능력의 발달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 사람은 먼저 음성 언어가 발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버둥버둥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옹알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본격적으로 나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계속 아이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모국어를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언어의 발달에서는 음성 언어가 먼저 옹알이 하고 그런 다음에 한 단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단어, 세 단어 이 단어들을 연결하면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을 이으면 문단이 또 문단을 이으면 한편의 글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단어, 보통 돌무렵이 되면 한 단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엄마, 맘마, 그 경계 이 단어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양육자가 엄마들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아빠들께서도 육아휴직 하셔서 엄마 대신 아이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마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내 아이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 엄마, 엄마. 그리고 맘마 먹자, 맘마, 맘마. 또 맘마는 중요한 거잖아요. 먹어야 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또 이 음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엄마 맘마를 가장 먼저 습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느 학자분들께서는 한 사람이 한 단어, 한 어휘를 습득을 하려면 3,000번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맥락으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 맘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먼저 익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개월수가 차게 되면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18개월 무렵이면 두 단어 등등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언어는 물론이고 발달 전반이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의 발달은 사회 변화의 속도와 정비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도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해야 살아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발달도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언어의 발달을 보시게 되면 음성 언어,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문자 언어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즉, 앉아서 색연필을 쥐고 스케치북에 혹은 벽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게 글자는 아닌데 뭔가를 이제 끄적끄적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글자를 익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내 이름, 부모님 이름 등등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비로소 언어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언어의 발달이 곧 독서 능력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읽고 이해해서 그에 따른 감상 등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서 교육, 이게 주가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즉 독서 교육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축은 읽기 교육, 또 한 축은 표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읽고 이해해서 표현을 하려면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즉 두 개를 더한 언어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독서 능력의 발달에 대한 측면 중에서 레디니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준비도 뭐 준비기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독서도 자연스럽게 물론 해 나가면서 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측면이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측면에서의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 첫 번째는 지능,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체 생리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서적 사회적인 요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적인 요인입니다. 자, 차근차근 쪼개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먼저 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능, 흔히 우리는 IQ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지능은 독서는 물론이고 학습 능력과도 비례하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IQ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 창의력이 높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능이 정상 범위여야 된다 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적인 장애라고 해서 비정상인 그분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분들, 비정상이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을 구분을 짓죠. 그랬을 때 지적인 장애 3급, 2급, 1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물론 뭐 그 중간, 경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상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지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독서와 학습에 문제가 없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체 생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시력이라든가 청력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발성기관,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특히 시력, 청력, 발성기관 등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읽는 것, 듣는 것, 또 표현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점자, 그렇죠? 아니면 뭐 녹음된 그런 음성 도서 이런 것들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돼요. 특히 정서. 지난 시간에 동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럴 때에도 기반되는 게 또 있어요. 동기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그런 어떤 심리, 안정 애착, 이를테면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돼. 그게 제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인가를 편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맥락인 거죠. 그러면서 자율 뭐 등등 또는 협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육적인 요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경험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스키마는 경험의 총합, 뭐 지식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준비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과연 이 레디니스는 어떤 단계로 발달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형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변별을 하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
즉 글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된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계마다 연령대 적어 놓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특징이 뭐가 있는가를 간략하게 적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발달이든 인간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차도 있지만 물론 누구나 다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그때 적정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히 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측면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알맞은 것들을 자녀들 혹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독서 능력 인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이런 인자가 있어야,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7가지로 구분을 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 운동 조정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떼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안구, 우리 눈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력, 조정을 한다, 조절을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즉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의 그 책에는 문장이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다음 줄로 내려가서 다시 반복이죠. 무한 반복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눈이 먼저 문장을 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식한 그 글자를 뇌로 보내는 거죠. 경로를 따라서 뇌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머리에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독서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9자 정도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에 이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9글자 정도를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좌에서 우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면 잘 못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분들, 특히 난독증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글자의 폭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진행을 하면서 자꾸 멈춘다. 또는 뒤로 가기도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다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떨어질까요? 언제 끝나나 보려고.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끝날 텐데 재미가 없는 건지 어려운 건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이겠죠. 이거를 안구 운동 조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훈련을 시켜요. 뭐 동양운동, 이양운동 등등 이와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자력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독자력은 한자 그대로 그 글자를 내가 알고 읽을 수 있는 능력, 독자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조합을 했을 때 가가 되고 나가 되고 뭐 등등 그 원리를 아는 것, 글자를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휘력, 단어에 대한 거죠. 즉,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결국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글을 읽었는데 한 단어를 몰라서 그 의미를 몰라서 결국 전체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하나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걸리게 되면 뒤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어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것처럼 국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력, 영어의 주도의 형식, 뭐 이런 식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도 글도 문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야 물론 이게 모국어여서 이미 어릴 때부터 말도 하고 글도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문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따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띄어쓰기 어렵죠. 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더하면 문장 이해력, 그 다음 나아가서는 비판력, 감상력까지도 중요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판과 감상력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독서를 꽤 한 사람들이어야 가질 수 있는 능력,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발달 단계도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 역시 연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마다 뭐 누구의 몇 단계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이 내용도 6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전독서기, 독서 개시기, 기초 독서력 성숙기, 중급 독서기, 고급 독서기, 성숙 독서기까지 나눠져 있는데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역량이 커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취약 전부터 그리고 학년도 구분을 지었고 이때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고 이걸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도 물론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독서 능력은 사람의 나이, 학력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비례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은 그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시다면 뭐 인용을 하시거나 공부를 해서 뭐 시험을 치르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이 내용에서는 아주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댓글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들을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